버스 운전사로 35년 67세에 은퇴한 아버지의 충격적인 연금 첫날. 이 제목을 보니 가슴이 살짝 두근거리죠. 35년 동안 매일같이 새벽을 깨우며 승객들을 실어 나른 아버지. 그 손때 묻은 운전대, 익숙한 노선, 그리고 늘 마주치던 단골 승객들의 얼굴까지, 그 모든 게 하루아침에 끝난 순간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국민연금을 처음 손에 쥔 날 아버지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어쩌면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뭐라 형용하기 힘든 미소였을지도 몰라요. 은퇴는 누구에게나 큰 전환점이에요. 특히 오랜 세월 한 직업에 몸담았던 분들에게는 단순히 일 그만두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죠. 그건 마치 익숙한 무대에서 갑자기 내려오는 느낌, 혹은 새 챕터를 여는 도전 같아요. 누군가는 은퇴를 꿈꿔왔던 자유의 시작으로 여기고, 누군가는 갑작스레 찾아온 공백의 허전함을 느끼죠. 오늘은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볼게요. 오랜 경력 끝에 은퇴한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새 삶을 준비하고, 또 어떤 선택으로 제2의 인생을 열어가는지 진솔한 사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본문 은퇴 준비와 제2의 인생,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1. 은퇴의 준비가 전부다. 은퇴를 앞두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뭐일까요? 아마도 돈, 그리고 그 다음은 시간일 거예요. 35년 버스 운전을 하며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낸 아버지처럼 많은 분이 연금을 기대하며 은퇴를 준비하시죠. 하지만 연금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걸 넘어 내 삶을 어떻게 채울지 고민하는 과정이거든요. 내가 아는 한 분, 그러니까 김영수 가명 아저씨 얘기를 해볼게요. 김 아저씨는 62세에 공장 기계 엔지니어로 은퇴하셨어요. 30년 넘게 공장 라인을 지키며 기계를 손보셨죠. 은퇴 5년 전부터 아저씨는 연금만으론 부족하다는 걸 깨닫고 퇴직 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소규모 투자를 시작했어요. 주식이나 펀드 같은 거창한 게 아니라 매달 소액으로 적립식 ETF에 넣는 거였죠. 그리고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전기 기술 강의를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면 아저씨가 가진 기술을 살려서 재능 기부처럼 시작한 건데, 나중엔 소소한 강의료도 받게 되셨죠. 김 아저씨가 말하길, 은퇴 전에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뭘 좋아하는지 정리해본 게 제일 큰 도움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은퇴 준비의 핵심은 돈도 돈이지만 나를 아는 것이에요. 내가 뭘 잘하고, 뭘 좋아하고, 뭘 새로 배우고 싶은지. 그걸 미리 정리해두면 은퇴 후에도 허둥대지 않고 내 페이스대로 삶을 꾸릴 수 있죠. 2. 은퇴 후 삶, 공백을 채우는 법. 은퇴 첫날, 아버지가 연금을 받고 충격받은 이유는 뭘까요? 어쩌면 그건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갑자기 찾아온 빈 시간 때문일지도 몰라요. 35년 동안 매일같이 5시에 일어나 버스를 몰던 루틴이 사라지면 그 공백이 생각보다 무겁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은퇴 후 삶에서 중요한 건 그 공백을 어떻게 채우느냐예요. 여기서 두 번째 사례, 박미정 가명 아주머니 얘기를 해볼게요. 박 아주머니는 60세에 간호사로 은퇴하셨어요. 33년 동안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며 바쁘게 살았던 분이죠. 은퇴 후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다고 해요. 내가 아는 삶은 병원에서 환자랑 같이 호흡하는 거였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내가 없어진 기분이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아주머니는 우연히 지역 도서관에서 열리는 독서 모임에 가입했어요. 처음엔 그냥 시간이나 때우자는 생각이었는데, 책 읽고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다 보니 점점 삶에 활기가 생기더래요. 나중엔 독서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작은 봉사단체를 만들어 독거노인분들께 책 읽어주는 활동까지 시작하셨죠. 박 아주머니 사례에서 배울 점은 은퇴 후 삶은 새로운 연결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일터에서 벗어나도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활동을 통해 내 존재감을 다시 찾아갈 수 있죠. 그게 봉사일 수도 있고, 취미 모임일 수도 있고, 심지어 온라인 커뮤니티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뭔가를 시도해 보려는 작은 용기예요. 3. 제2의 인생 나만의 속도로. 은퇴 후 삶은 꼭 거창할 필요는 없어요. 누군가는 세계 여행을 꿈꾸고, 누군가는 마당에서 텃밭 가꾸는 걸로 행복을 느끼죠. 중요한 건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삶을 만드는 거예요. 67세 아버지가 연금을 받고 표정이 바뀐 것도 어쩌면 그분만의 새로운 꿈이 시작된 순간일지도 몰라요. 마지막으로 최병철 가명 할아버지 얘기를 해볼게요. 최 할아버지는 70세의 요리사로 은퇴하셨어요. 40년 동안 식당 주방에서 칼을 잡던 분이죠. 은퇴 후엔 아예 요리를 취미로 바꾸셨어요. 프로 요리사가 아니라 가족과 이웃을 위한 요리사로요. 할아버지는 매주 일요일마다 동네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께 간단한 밥상을 차리세요. 처음엔 그냥 된장국에 반찬 몇 개였는데 입소문 나면서 동네 주민들까지 모여들기 시작했대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길 내가 만든 음식 먹고 사람들이 웃으면 그게 내 연금보다 더 큰 보람이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최 할아버지 이야기는 은퇴 후에도 내가 가진 재능으로 세상과 연결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요리 기술, 경험, 심지어 사람들과의 대화 스킬까지. 우리가 오랜 세월 쌓아온 것들은 은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빛날 수 있죠. 4. 은퇴를 앞둔 이들에게.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혹은 이미 은퇴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한 가지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35년 버스 운전사로, 30년 공장 엔지니어로, 33년 간호사로, 40년 요리사로 살아온 시간들은 당신의 자산이에요. 그 자산을 어떻게 새롭게 활용할지 그건 전적으로 당신 손에 달렸죠. 은퇴 준비는 돈, 시간, 그리고 마음의 준비가 어우러져야 해요. 김영수 아저씨처럼 미리 재정을 점검하고 박미정 아주머니처럼 새로운 연결을 시도하고 최병철 할아버지처럼 내 재능을 나누는 거. 이 모든 게 당신의 은퇴 후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마무리 아버지의 표정,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 다시 돌아와서 67세 아버지의 그 충격적인 연금 첫날을 떠올려봐요. 그 표정 뒤엔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어쩌면 아버지는 그날 35년 운전대에서 내려와 새롭게 펼쳐질 인생을 상상했을지도 몰라요. 텃밭을 가꾸든 손주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든 아니면 오랜만에 아내와 여행을 떠나든 그건 아버지만의 새로운 챕터예요. 은퇴는 누구에게나 오는 순간이고 그 순간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삶의 색깔이 달라져요. 김 아저씨, 박 아주머니, 최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보여주듯 은퇴 후 삶은 공백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어요. 당신의 이야기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 첫 페이지를 열어볼 준비 되셨나요? 은퇴 후 삶은 마치 새 노트의 첫 페이지를 여는 것과 같아요. 67세 버스 운전사 아버지가 연금을 받고 표정이 바뀐 그 순간, 그 뒤엔 어떤 이야기가 펼쳐졌을까요? 아마도 그분은 처음엔 익숙지 않은 자유에 당황했을지도 몰라요. 매일 아침 옷이 알람 없이 눈을 뜨는 날들, 승객들의 목소리 대신 고요한 집 안의 소리. 하지만 그 공백은 곧 새로운 색깔로 채워질 기회이기도 하죠. 지난 이야기에서 김영수 아저씨, 박미정 아주머니, 최병철 할아버지의 사례를 통해 은퇴 준비와 새 삶의 가능성을 봤다면 이번엔 그 이야기를 더 깊이 파고들며 은퇴 후 삶의 디테일과 마주할 준비를 해볼게요. 구어체로 편하게 또 공감 가득 담아서 이야기 이어갈게요. 5. 은퇴 후의 일상, 작은 변화에서 시작하기. 은퇴 첫날, 아버지가 연금을 받고 충격받은 표정 뒤엔 아마 이런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이제 뭘 하지? 35년 동안 버스 운전이라는 루틴이 삶의 중심이었던 분에게 갑작스러운 자유는 낯설기만 하죠. 근데 사실 은퇴 후 삶은 거창한 계획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작은 변화, 작은 일상에서부터 새 리듬을 찾아가는 게 더 자연스럽죠. 여기서 세 사례 하나 소개할게요. 이수진 가명 아주머니, 61세의 유치원 교사로 은퇴하신 분이에요. 30년 넘게 아이들 웃음소리와 함께 살았던 아주머니는 은퇴 후 처음엔 집에만 있기가 답답했대요. 애들 재우고 책 읽어주고 그런 게 내 일상이었는데 갑자기 그게 없으니 내가 텅 빈 것 같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아주머니가 찾은 건 아침 산책이었어요. 동네 공원에서 매일 30분씩 걷기 시작한 거죠. 처음엔 그냥 몸이나 풀자는 생각이었는데 산책하면서 만난 동네 어르신들과 수다 떨고 새소리 듣고
계절 바뀌는 걸 느끼다 보니 점점 마음이 채워지더래요. 나중엔 그 산책 모임에서 알게 된 친구들과 함께 작은 플로깅 쓰레기 줍기 조깅 활동까지 시작했어요. 이수진 아주머니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강력해요. 은퇴 후 삶은 거대한 목표가 아니라 작은 습관 하나로도 시작할 수 있다는 거. 아침에 커피 한 잔 더 여유롭게 마시기, 동네 한 바퀴 돌기, 혹은 창가에 화분 하나 키우기. 이런 소소한 것들이 쌓여서 결국엔 내 일상을 새롭게 만들어주죠. 아버지도 아마 연금 받은 첫날 그런 작은 변화를 하나씩 찾아갔을 거예요. 예를 들어 늘 바빠서 못했던 동네 골목 탐방이나 아내와 함께 저녁 메뉴 고르는 시간 같은 거요. 6. 돈 그리고 마음의 안정. 은퇴 얘기를 할 때 돈 얘기를 빼놓을 순 없죠. 국민연금을 처음 받은 아버지의 표정이 어땠을지 다시 생각해보면 그 뒤엔 아마 돈에 대한 고민도 있었을 거예요. 이걸로 생활이 될까? 모자라면 어쩌지? 연금은 든든한 기반이지만 은퇴 후 삶을 풍요롭게 하려면 돈과 마음의 안정을 함께 챙겨야 해요. 이번엔 정민호 가명 아저씨 사례를 들어볼게요. 정 아저씨는 64세의 택배기사로 은퇴하셨어요. 25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물건 나르며 살았던 분이죠. 정 아저씨는 은퇴 10년 전부터 생활비를 줄이는 연습을 시작했대요. 예를 들어 외식 줄이고 집밥 늘리기, 필요 없는 구독 서비스 정리하기 같은 거요. 그리고 은퇴 후엔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저비용으로 즐기는 법을 찾았어요. 아저씨 취미가 낚시였는데 비싼 낚시터 대신 동네 저수지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죠. 거기서 만난 낚시 동호회 사람들과 정보도 나누고 가끔 같이 밥도 해 먹으면서 돈 안 들이고도 행복을 찾으셨대요. 정 아저씨가 자주 하던 말이 있어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야.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면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어. 이 말 진짜 와닿지 않나요? 은퇴 후 돈 걱정을 줄이려면 미리 생활 패턴을 점검하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아가는 게 중요해요. 연금이 많든 적든 그걸로 내 삶을 어떻게 꾸릴지 계획하는 게 핵심이죠. 아버지도 연금 통장 확인한 날 이런저런 계산을 해보며 새 삶을 그려봤을 거예요. 아마도 이제 좀 여유롭게 살아볼까? 하는 마음이었을지도. 7. 가족 그리고 새로운 관계. 은퇴 후 삶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건 가족과의 관계예요. 35년 동안 버스 몰느라 바빴던 아버지에게 은퇴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되찾는 기회일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아요. 오랜 세월 각자의 리듬으로 살아온 가족들이 갑자기 한 공간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면 오히려 갈등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마지막 사례, 오경숙 가명 아주머니 얘기를 해볼게요. 오 아주머니는 63세의 백화점 판매원으로 은퇴하셨어요. 28년 동안 고객들 상대하며 정신없이 지내던 분이죠. 은퇴 후 집에만 있으니까 남편이랑 자꾸 부딪히더래요. 남편은 은퇴 후 집에서 TV만 보는 스타일이었고 오 아주머니는 활동적인 걸 좋아했거든요. 그러다 아주머니가 꺼낸 아이디어가 같이 뭘 해보자였어요. 부부가 함께 동네 문화센터에서 도자기 강의를 들어본 거죠. 처음엔 남편이 투덜댔지만 같이 흙 만지고 도자기 굽다 보니 대화도 늘고 웃음도 많아졌대요. 지금은 부부가 만든 도자기 잔으로 커피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오 아주머니 사례는 가족과의 새로운 연결이 은퇴 후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보여줘요. 은퇴는 나 혼자만의 시간이 아니라 가족과 다시 가까워질 기회이기도 하죠. 아버지도 연금 받은 날 아내와 손주 생각하며 미소 지었을지도 몰라요. 이제 좀 같이 밥이라도 자주 먹어야지 하는 마음으로요. 8. 은퇴 후 삶의 균형 찾기. 이수진 아주머니, 정민호 아저씨, 오경숙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은퇴 후 삶은 결국 균형을 찾아가는 여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 자신을 위한 시간,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돈과 마음의 안정.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면 은퇴 후에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죠. 67세 아버지가 연금 받은 첫날의 충격은 어쩌면 이런 균형을 찾아가는 첫걸음이었을 거예요. 버스 운전이라는 익숙한 삶을 내려놓고 이제 뭘 채워갈지 고민하는 순간.
그 고민은 우리 모두에게도 익숙한 거예요. 은퇴를 앞두고 있든 이미 은퇴한 삶을 살고 있든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선택들이에요. 동네 산책을 시작하든 낚시터에서 친구를 사귀든 가족과 도자기를 만들든 그 모든 게 새 챕터를 쓰는 시작점이죠. 마무리 당신의 연금 첫날은 어떤 모습일까? 35년 운전대 잡았던 아버지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와 닿아 있어요. 은퇴 후 삶은 누구에게나 낯설고 그래서 더 기대되는 순간들이죠. 이수진 아주머니가 산책으로 찾은 활기, 정민호 아저씨가 낚시로 발견한 여유, 오경숙 아주머니가 도자기로 맺은 부부의 새 대화. 이 모든 사례가 말해주는 건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 가능성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연금 첫날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날 당신은 어떤 표정을 지을 건가요? 아버지처럼 충격과 설렘을 동시에 느끼며 새로운 하루를 열어볼 준비 되셨나요? 그 첫걸음 지금부터 같이 준비해 볼까요?